예, 후보자님 아까 오전에 사퇴 여부 점심 식사하면서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예. 제 마음대로 그만두고 말고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본인이 좋은 후보자가 질정의 아니라고 생각하면 말씀으로 아무리 이해하겠습니다. 지명자가 지명을 하더라도 본인 네. 스스로 사퇴하거나 고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겠죠. 예. 학폭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예, 후보자는 그동안 알고 있기에 2022년 당시 학폭위가 개최가 되지 않았었고 대신 당시 선도위원회가 개최돼서 전학을 가게 되었던 것으로 그동안은 알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 하나구 답변을 보면 당시 선도위원회가 개최가 된 바가 없었고 관련 자료도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후보자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군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태준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증언을 했던 것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그거는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예. 그러면 선도위원회가 열렸을 수도 있다. 저는 모르죠. 예, 제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전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후보자님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에 네. 2012년상의 법상으로는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걸 뭐 임의적으로 열고 말고가 아니라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필수적으로 개최되어야 했지만 당시에 어쨌든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선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본래 선도위원회라는 것은 이런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에서 뭐 담배를 폈다거나 뭐 도둑을 뭐 물건을 훔쳤다거나 그런 경우에 선도위원회가 열리는 것이지 학교폭력 사안으로는 선도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선도위원회의 경우에는 아예 그 조치 사항 중에 전학이라는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후보자 측이 주장하는 담임선생님 전결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당시 교육부 학폭 관련 지침에 따르면 아까 강덕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담임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가능을 한데 당시 지금 후보자의 아들의 그런 사안을 살펴보면 이런 요건에도 충족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폭력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쨌든 이 과정에 지금 후보자께서 관여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후보자는 2012년 당시 하나고 이사장인 김승유 씨한테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을 하지요. 네. 예, 그런데 그 당시 전화한 사실이 적절한 통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당시로서는 저도 사실 절박한 학부모 심정에 아는 분한테 전화하는 거는 인지상정하니까요. 근데요, 통상 어떤 아들이 어떤 학생이 사고를 쳤을 때 보통의 학부모라면 담임 선생이든지 또는 뭐 예전에 학생과 주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좀 더 높은 분 같은 경우는 교감이나 교장까지만 전화를 하지 이사장한테 전화한다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참 좋은 질문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그 학교의 담임 선생을 위해서 어떤 분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바로 제가 뭐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란 말씀이 아니고 자칫 전화 잘못했다가 제가 만약에 이런 부탁을 담임 선생님이나 당시 상담 교사한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야말로 압력으로 비춰져 가지고 그래 저는 일체 전화 안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예, 후보자님. 조심스럽게 사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야인 시절에 2019년도에 2019년 9월경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2019년 9월경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것을 보고 두 분은 거물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압력인 거예요. 전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납니다. 저는 이 발언을 지금 후보자님한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후보자님께서는 2011년도 말까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그리고 언론특별보좌관을 하셨고 또 2012년도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구 경선 후보로 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알고 계시다시피 원조 핵관 왕수석으로 영향력을 컸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김승유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것은 그만큼 큰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저는 사실 그때 제가 고백하기 부끄러운 일인데 그 경선에서 낙마를 해서 제 인생의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입장에서 무슨 압력을 가할 제가 엄두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더구나 우리 조국 장관과 비교하는 더구나 유시민 그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 아닙니까? 그거는 뭔가 정말로 압력을 가할 만한 그 혐의가 많이 느껴졌던 것이고 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인지상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종훈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사람들이라고 저는 정리해 주십시오.